최근 중동의 한 부호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한국 의사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행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질환까지 발견하고 완벽하게 치료해줬다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 부호는 자신이 받은 치료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한국 의사를 쿠웨이트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사연을 남긴 사람은 바로 모하메드 알사바. 쿠웨이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거대 석유 회사의 후계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왜 한국 의사에게 반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길래 한국 의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쿠웨이트 출신의 모하메드 알사바입니다. 저는 수십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과 유럽을 오가며 바쁘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을 챙길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있었지만 늘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한국이 IT와 의료기술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중동에서도 한국 제품과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여행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한 유명한 쇼핑몰 한복판에서 말이죠. 저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도 중동에서 인기가 많아 직접 옷을 살펴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지러움과 속 울렁거림이 심해지면서 한 발짝도 떼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건 놀란 사람들의 목소리와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공기에는 독특한 의료용 소독약 냄새가 났죠. 저는 병원에 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제 주위에 한국 의료진이 이미 치료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하메드 씨 괜찮으십니까?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또렷한 발음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죠. 여긴 어디죠?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입니다. 쇼핑몰에서 쓰러지셨고 응급구조팀이 빠르게 이송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몇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중동에서는 구급차가 오기까지 2030분이 걸릴 때도 많고 병원에 도착해도 절차가 복잡해서 빠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쓰러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검사와 수액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았지만 담당 의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박동이 약간 불규칙합니다. 혹시 이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불량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가끔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원래 건강검진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탈수나 피로가 아니라 심장과 위장에 관련된 문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저는 조기 심장질환과 위식도 역류질환 GERD를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 쪽 문제는 아직 초기였지만 이를 방치하면 향후 몇 년 내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쿠웨이트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에서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의료진이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는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몰랐던 위험까지 밝혀낸 것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치료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당장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꼼꼼함과 세심한 진단 덕분에 저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한국 의사를 내 나라로 데려오고 싶다. 제가 받은 치료와 배려,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제가 경험한 어떤 의료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의사는 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에는 저 같은 의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의료를 배우고 한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줬는 것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환자를 대하는 진정한 의사를 만난 것이었죠. 이후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쿠웨이트에도 적용할 방법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지금쯤 호텔 스위트룸에서 다음 미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 한국 의료진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그는 의사를 다시 떠올렸다.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본 그 젊은 한국 의사. 이름은 이준호. 비교적 젊어 보였지만 그의 태도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진료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고 진단이 끝난 뒤에는 치료 방향까지 세세하게 안내했다. 모하메드 씨, 위장 문제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만 심장 관련 문제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심장병이 있다고요? 현재로서는 조기 단계라 큰 증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모하메드는 쉽게 믿기 어려웠다. 자신은 평소에도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건 지금껏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이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이걸 발견한 겁니까?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단순한 증상뿐만 아니라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문제까지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진료는 대부분 환자가 증상을 말하고 의사가 거기에 맞춰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다르게 접근했다. 단순한 진료를 넘어 환자의 미래 건강까지 고려하는 방식이었다. 그 순간 모하메드는 확신했다. 이 의사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진정한 의료인이었다. 이 의사를 쿠웨이트로 데려가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쿠웨이트에도 수많은 의료진이 있지만 이준호 같은 의사는 없었다. 모하메드는 쿠웨이트 왕실과도 가까운 사이였기에 능력 있는 의사를 스카우트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한국 병원에서 이런 의료진을 데려온다면 쿠웨이트의 의료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호 박사님, 혹시 해외에서 일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쿠웨이트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인가요? 네. 우리 병원에서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든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해본 경험이 있는 모하메드였기에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모하메드는 당황했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간곡한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렵군요. 조건이 부족한 건가요? 더 나은 대우를 원하시면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쿠웨이트로 간다고 해서 한국 의료의 강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에 모하메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 번도 의료를 단순한 시스템으로 본 적이 없었다. 좋은 의사를 데려오면 병원이 발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준호는 달랐다. 개인의 실력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가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서 의료에 대한 깊은 철학이 느껴졌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처럼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모하메드는 한국 의료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자신이 경험한 빠르고 정밀한 진료, 친절하고 세심한 설명, 환자의 미래까지 고려하는 접근 방식. 이것이 단순히 한 명의 의사만의 특징이 아니라면 한국 의료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한국 의료를 쿠웨이트에도 도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다. 그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단순히 의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은 개인이 아니라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모하메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 명의 의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 문화를 쿠웨이트에도 접목할 방법을 찾고 싶어졌다. 이것이 바로 모하메드가 한국 의사와 의료진의 감동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된 순간이었다. 모하메드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응급 상황이었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의료의 섬세함과 환자, 중심적인 태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 의료가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병실에서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유심히 살폈다. 쿠웨이트의 대형 병원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더 작을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차원이 달랐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 모하메드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이준호가 회진을 돌며 인사를 건넸다. 모하메드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줄 몰랐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호는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혈압이 안정적인지, 얼굴빛이 좋아졌는지,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지 등을 세심하게 체크했다. 모하메드는 쿠웨이트에서도 최상위급 의료진을 접해왔지만 이렇게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는 드물었다. 박사님, 저는 원래 건강을 꽤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자체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병원에 가면 증상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치료만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 증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까지 고려해서 치료를 해주었어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모하메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의료진은 기계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즉시 쿠웨이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너희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와야 해. 여기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곳이야. 그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모하메드의 강력한 추천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국 의료를 쿠웨이트에도 도입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쿠웨이트로 돌아온 모하메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까지 그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란 돈을 많이 지불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환자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 의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강할 때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의료 시스템이 있어. 나도 그 덕분에 내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모하메드는 자신의 경험을 SNS에도 공유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 병원에서는 내가 몰랐던 질병까지 발견해줬고 치료를 마친 후에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많은 중동의 부유층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했고, 어떤 병원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모하메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국 의료를 경험하는 데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쿠웨이트에도 한국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었다. 그는 곧바로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과 만나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참고해 왔지만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곳입니다. 빠른 응급 시스템, 정밀한 건강검진,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쿠웨이트에서도 도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장관도 반신반의했지만 모하메드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그는 한국의 병원과 협력하여 쿠웨이트에 한국식 건강검진센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의 의료진을 초청해 쿠웨이트 의사들에게 최신 의료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1년 후 쿠웨이트에서는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병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준호 의료센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이준호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의료가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네요. 모하메드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국 의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병원을 둘러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의료의 뛰어난 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겠죠. 모하메드처럼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알고 계신 감동적인 한국 스토리가 있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멋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계속됩니다.